파괴가 크렘린의 복도와 러시아의 전략적 동맥을 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얼어붙은 항구에서 중국 국경까지 그 거대한 경제 및 군사 기반이 이제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붕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엘리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크렘린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에서는 엘리트를 통제하는 권력 중심 간의 묵시적 합의가 금고가 가득 차 있는 한 작동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것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호막이 깨졌고 재정적 생명선이 끊어졌습니다. 돈의 흐름이 멈추자 충성심은 빠르게 생존 본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는 과도 정치가들은 내부에서 푸틴의 면역 갑옷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올렉 데리파스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들이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낭비했다고 외침으로써 그는 모스크바의 큰 침묵을 깨뜨렸다. 이 큰 비판을 하는 인물은 평범한 반대자나 외부 관찰자가 아니다. 우리 앞에 러시아 산업의 중추를 대표하는 알루미늄 제왕 올레그 데리파스카가 서 있습니다. 데리파스카는 수년간 푸틴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시스템의 가장 기밀한 톱니바퀴를 돌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한 충격적인 분석은 곧 삭제되었지만 크렘린과 맞서는 첫걸음이었다. 그가 공유한 데이터는 러시아 경제가 원시적인 실험으로 변했고 수천 개의 기업이 파산 직전에 있다는 것을 외쳤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푸틴의 가장 심각한 반영은 그것이 기업 경영진들 사이에서만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과도 정치가들의 불만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크렘린 사회학자들이 비공개로 준비한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졌다는 보고서는 오늘날 유출된 가장 당혹스러운 문서입니다. 심지어 국가TV의 가장 열렬한 선전가들도 더 이상 재정적 절망과 막대한 손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엘리트들 사이에 공포의 물결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의해 전범 장군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일부 고위 관료들이 의문의 추락 사고를 당하면서 충성의 맹세는 공포의 통치로 변했습니다. 러시아 엘리트들의 의회는 크렘린이 시작한 내부 정화의 물결 아래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시스템에서 손댈 수 없는 인물이었던 티무르 이바노프 국방부 차관이 11억 8천만 루블 횡령 혐의로 체포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PPR 글로벌의 기술 분석에 따르면 이 상황은 억압을 통한 순환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숙청은 법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에서 무작위 폭발로 인한 처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밤 총참모부 작전훈련 부서장 파릴 사바로프의 기아 소렌토가 지옥으로 변했을 때 크렘린 내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은 크렘린에서 17km 떨어진 FSB 거주지와 엘리트들이 사는 불가침 지역인 엘레치코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갑작스러운 종말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48시간 전 같은 거리에서 러시아 군사교리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사바로프 장군의 차량도 폭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건의 기술적 해부를 살펴보면 무작위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라 외과적 정밀함으로 작동하는 맹렬한 정보기구가 드러납니다.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테러 공격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보안 구조에 대한 대규모 침해입니다. 마찬가지로 핵 보호부대의 책임자인 이고르 키릴로프의 제거는 전동 스쿠터에 설치된 폭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부가 가장 비밀스러운 집단에 침투했음을 증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GUR과 그에 소속된 그림자 군대가 러시아의 디지털 및 물리적 방어선을 침투하는 일련의 조정된 움직임으로 시작됩니다. 표적 목록에 있는 이름들은 러시아군 계급에서 평범한 졸병들이 아닙니다. 클레메노프와 고르브노프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악명 높은 처형자 명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상위에 속하는 이름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15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이 목록의 모든 이름이 차례로 지워질 것이라는 보장으로 여겨집니다. 작전에 사용된 탄약의 선택에서 기술적 차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표준 급조 폭발 장치 대신 공격에는 고도로 정교한 장치인 자석 선체 부착 급조 폭발 장치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차량의 실시에 몇 초 만에 자석으로 부착되어 성형 폭약 룩발을 만듭니다. 이 기술적 세부사항은 폭발의 에너지를 환경으로 분산시키는 대신 운전석에 직접 집중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메시지를 명확히 합니다. 민간인을 해치지 않고 오직 유죄자만을 겨냥하는 정의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생존자들의 충성을 두려움으로 바꾸고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적인 배신으로 바꿉니다. 이 두려움은 정권의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내부의 조용한 반란은 날이 갈수록 더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그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에게 위험한 배신의 새로운 물결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 20일 밤 베이징의 가장 비밀스러운 군사본부인 징시 호텔에서 일어난 일은 실제로 푸틴의 전략적 모험을 파괴했습니다. 국가 기밀로 가득 찬 징시 호텔에서 중국 역사상 가장 큰 배신 중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의 군대 수장인 장유샤 장군이 궁정 쿠데타를 통해 영을 전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시진핑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그의 운명 파트너인 장유샤 장군이 자신의 지도자에게 총을 겨눈 사실은 푸틴이 수년간 쌓아온 절대적 충성의 환상을 단 한 발의 총알로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러나 푸틴에게는 더 심각한 결과가 있다. 브루투스가 시절을 찌른 것처럼 장은 씨에게 총을 겨누었다. 이 배신은 크렘린 엘리트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자도 돌아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베이징 거리에서 3,000명의 장교를 숙청하는 것은 모스크바의 장군들 사이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 용의 심장에 생긴 이 균열은 크렘린의 벽에 회복할 수 없는 틈을 열 가능성에 있습니다. 베이징의 장군들에 의한 시진핑에 대한 숙청과 쿠데타 소문은 사실 푸틴의 권위주의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러시아의 레보 전선은 단순히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반란의 물결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엘리트들은 안전한 피난처가 없으며 그들이 푸틴에게 등을 돌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인공섬과 이스탄불의 고급 주택들은 오늘날 러시아 산업을 운영하는 주도자들의 새로운 본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살펴보면 이 불의 도화선은 크렘린이 스스로 놓은 금융함정에 의해 점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흐름이 멈추면 충성심은 생존 본능으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의 자유 낙하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21%라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산업의 중심에서 이 조치는 생산의 산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데리파스카가 삭제된 메시지에서 언급한 고통스러운 진실은 산업가가 25에서 30%의 이자로 돈을 빌려 원자재를 사고 상품을 생산한 후 이익을 붙여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학은 세계 어느 경제 모델과도 맞지 않습니다. 데리파스카의 경고는 수천 개의 기업이 파산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 전역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붕괴의 보고입니다. 현재 미국 정보기관에서 유출된 데이터도 이 그림을 확인해줍니다. 러시아의 기업 파산은 2025년 동안 2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입수한 비밀 서신에서 재앙의 규모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중소기업 중 3분의 1이 향후 6개월 내에 문을 닫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간판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 군대에 부츠를 공급하고 통조림을 생산하며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거대한 공급망의 완전한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산업가들에게는 물류가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시장이나 전선으로 물건을 내보낼 수 없다면 그 공장은 단지 금속 더미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러시아의 주요 동맥인 철도가 막히고 있습니다. 2025년의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철도의 화물 운송이 5.6% 감소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군사 운송으로 인해 전쟁 중인 국가에서 물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체 화물량의 급격한 감소는 민간 경제가 이제 식물 상태에 들어갔음을 확인시켜주며 기관차가 멈추고 푸틴의 총생산 환상이 바로 철로 위에서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은 이미 러시아 엘리트들 사이에서 금융 반란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분노가 아닙니다. 이는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수십억 달러 계좌, 제트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마트 자본의 탈출입니다. 러시아는 인간 및 금융 자본을 소련 붕괴 이후의 혼란을 능가하는 속도로 잃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2022년 2월 이후 거의 92만 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떠났습니다. 제재를 받은 경제에서 280억 달러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이 이민자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크렘린의 진정한 손실은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떠난 사람들 중 58%는 높은 교육을 받은 기술에 능숙한 개인들로 러시아에서 높은 생활 수준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은 노동력 부족이 경제가 직면한 주요 문제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업률은 2.8%로 사상 최저치일 수 있지만 이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는 4,800만 명의 대규모 노동력 부족의 전조로 생산 중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극적인 전환점은 돈의 흐름을 따를 때 나타납니다. 러시아 엘리트에게 스위스 은행은 한때 손댈 수 없는 요새였습니다. 2022년 이전에 러시아 자산 2천억 달러를 보유했던 스위스 금고는 이제 72%가 비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크렘린의 금융 요새의 구축 노력, 즉 수출업자에 대한 90% 외환 인도 요구와 자산 매각에 대한 35% 출구세는 엘리트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러한 압박은 엘리트를 그림자 금융 시스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2025년 첫 분기에만 공식적으로 오류 및 누락으로 기록된 147억 달러가 디지털 터널과 암호화 네트워크를 통해 국외로 밀반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주목할 만한 것은 부유층이 처한 제재 이민의 역설입니다.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엘리트들에게 떠날 동기를 부여했지만 전통적인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부유층은 자본과 함께 황금 오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트들의 지능은 이러한 장벽을 극복할 새로운 항구를 빠르게 찾았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엘리트들의 새로운 안전한 피난처는 더 이상 런던이나 쉐리히가 아닙니다. 바로 두바이와 이스탄불입니다. 터키는 러시아 중산층과 상류층의 확고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러시아인들에게 발급된 17만 9천 개의 거주 허가증은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두바이는 대규모 자본의 주요 목적지였습니다. 러시아 엘리트들은 침공 이후 두바이 부동산에 총 63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러시아 자본의 이동으로 총 1,244억 달러를 벌어들여 글로벌 부의 이동에서 가장 큰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 물결은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에너지 중심에도 치명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대기업 루코일이 직면한 상황은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루코일은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외환 유입과 예상 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오랄류 가격 하락과 제재로 인한 물류 비용 증가로 인해 대형 석유 기업들은 이익 대신 손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배럴당 35달러에서 40달러로 하락한 오랄류의 붕괴는 크렘린의 에너지 무기 교리가 시장 현실에 의해 무력화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루코일의 예산 지원 요청은 이제 러시아의 최대 수입원이 부담이 되었다는 공식 확인입니다. 이 그림의 가장 어둡고 되돌릴 수 없는 측면은 천연가스 부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가장 수익성 있는 동맥을 차단하기 위해 메스를 들었습니다. 러시아 액화 천연가스 수입은 2022년 말까지 완전히 중단될 예정입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르면 파이프라인 가스의 최종 마감일은 2027년 가을로 설정되었습니다. 2021년에 유럽 시장의 45%를 지배하며 90억 유로를 쏟아부었던 거대한 수도꼭지는 이제 겨우 새고 있습니다. 2025년 수치는 완전한 붕괴를 가리킵니다. 가스 공급은 1,550억 입방미터에서 370억 입방미터로 급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로 폐쇄로 인해 파이프라인 수출은 44% 감소하여 180억 입방미터가 되었습니다. 이는 1970년대 초반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손실은 푸틴의 가장 충성스러운 과도 정치가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가즈프롬의 수장인 알렉세이 밀러와 같은 이름들이 2025년에 69억 달러의 막대한 예산 적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밀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바텍 소유주인 겐나디 팀첸코와 러니드 비엘슨 같은 골든링 멤버들도 제재로 인해 야말 LNG 프로젝트가 억제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판매는 위안도 되지 않습니다. 베이징은 유럽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적은 양의 가스를 구매하여 러시아를 착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2025년에 석유와 가스 수익이 24% 감소하여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1월 수치는 진정한 공포를 드러냅니다. 수익은 46% 감소했습니다. 키무첸코의 재산이 30% 감소한 것은 이 충성의 협약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증명합니다. 이 위기가 민간인과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한 혼란의 시나리오를 가리킵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돈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가장 교육받은 인재들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금융 전문가들이 데리파스카의 경제 실험의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나라를 떠났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480만 명의 대규모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운영할 노동자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심지어 방위산업에서 고정밀 무기 생산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처리할 두뇌가 없고 그 두뇌를 관리할 자본 보안이 없으면 시스템은 정지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경제적 출혈은 러시아 국내의 유명한 안정성 환상을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슈퍼마켓 선반의 가격 상승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한 대가를 직접 치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경제적 혼란은 동맹국들 간의 신뢰도 흔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와 같은 국가들은 러시아가 이 재정적 압박 과정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연료 위기로 인해 벨라루스의 휘발유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은 두 나라 간의 권력 균형을 푸틴에게 불리하게 바꾸었습니다. 크렘린은 더 이상 전쟁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날로 사라지면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파도의 가장 파괴적인 효과는 심리전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과도 정치가들의 탈출은 러시아 군대의 장교와 관료들 사이에서 종말의 시작이라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수십억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면 최전선의 병사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더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혼란스러운 환경을 조성하며 정권에 대한 반란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만든다. 큰 그림을 확대해보면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단순한 경제 침체가 아니라 러시아가 전략적 마비 상태로 끌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이 20년 동안 소중히 여긴 주권 민주주의와 경제적 독립이라는 동화는 그가 만든 바로 그 올리가르히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체크메이트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지역이 이제 지르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전략적 붕괴는 러시아의 재산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리파스카와 같은 9세대 올리가르히의 재건화 위협은 푸틴의 호의와 전쟁에만 의존하는 실로바르 계급의 부상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계층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소비하는 방법만 알고 생산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러시아 경제는 생산 중심에서 핵무기로 무장한 거대한 군사 케인즈주의 괴물로 변모했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모든 루블은 직접적으로 탱크 궤도로 가지만 민간인들이 요리할 수 있는 것은 남기지 않습니다. 이 모델은 소련을 몰락시킨 악명 높은 경제 자살 순환의 21세기 버전입니다. 두 번째 주요 균열은 지정학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본과 산업 에너지를 잃으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중력도 잃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코카소스 국가들은 모스크바가 금융 블랙홀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비밀리에 중국과 서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대유라시아 꿈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철도와 예산 지원을 기다리는 석유 회사들 사이에서 좌절되었습니다. 2080억 달러의 자본 유출은 러시아가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50년까지 다른 나라,
특히 전략적 경쟁자들에게 내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적 함의는 러시아 군사 교리의 붕괴입니다. 군대는 그 뒤에 있는 산업 역량만큼 강합니다. 데리파스카가 수천 개의 회사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한 민간 산업은 실제로 군사 물류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입니다. 마이크로칩에서 트럭 타이어, 식품 포장재에서 유니폼 원단까지 모든 것이 이 민간 네트워크에 의해 공급됩니다. 이 네트워크가 붕괴되면 군대의 기술적 우위는 종이 호랑이로 변합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가장 첨단 미사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밀 부품을 구매할 자금을 찾더라도 그 부품을 공장으로 운송할 물류나 공장을 운영할 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도시를 점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도시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경제기계를 자신의 손으로 파괴했습니다. 이 조용하지만 깊은 러시아 엘리트들의 반란은 크렘린의 벽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수도와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국가의 대규모 청산입니다. 러시아의 종착점이 보입니다. 과도 정치가들의 조용한 외침은 정권의 기초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돈은 도망가고 인재는 이주하며 희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그의 엘리트를 침묵시킬 수 있지만 정제법칙은 결코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우랄 유가가 하락하면서 크렘린의 꿈도 같은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돈에 빠져드는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는 자신의 미래를 도박에 걸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금고가 비면 춘성도 끝날 것입니다. 남는 것은 불가피한 소음뿐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